서브 이슈입니다. 숫자는 모든 것을 말해준다. 대입 수능 시험에 킬러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킬러 문제란 한마디로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누구나 다 열심히 공부하니 결국은 변별력 때문이라도 어려운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실 킬러 문제는 그렇게 해서 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대학 교수가 풀어도 못 푸는 문제를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느 정도 어려우면 킬러 문제인가? 가장 악명이 높았던 수학 킬러 문항은 2018년도 수능 수학 가형 30번으로 정답률은 2%에 불과했습니다. 오지선다형이라면 찍어서라도 맞추기라도 합니다. 그런데 수학은 주관식 단답형으로 나오니 정답률이 2%인 것입니다. 아예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왜 수능에서는 이런 킬러 문제를 낼까요? 이권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입시 설명회를 하면 예전에는 스카이 입시 설명을 해야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의대 입시 설명회를 해야 사람들이 모입니다. 물론 의대와 관련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의대 입시 설명회를 해야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혹시나 인서울 입시 설명회를 하면 파리만 날립니다. 대부분은 인서울 또는 지방대 갈 실력인데도 노력하면 의대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일 것입니다. 한국인의 특성상 중거 집단 자체가 높아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의대는 전국에 3,058명이 정원입니다. 18년째 그대로입니다. 작년 수능인 2023년도에도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44만 7,669명으로 재학생은 30만 8,284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13만 9,385명입니다. 그렇다면 수능 응시생 중 의대에 입학하는 비율은 겨우 0.67%밖에 안 됩니다. 1%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의대를 희망하니 킬러 문제를 내서 극상위권 아이들을 수능으로 걸러내야 한다는 것이 사교육계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사교육계의 이권입니다. 사교육계는 킬러 문제를 가지고 공포 마케팅을 합니다. 모두가 의대를 희망하니 의대에 가려면 킬러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이죠. 사실 정시로 의대를 들어가려면 만점에 가깝게 맞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문제 틀릴 때마다 대학은 서울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니 킬러 문제를 풀지 못하면 의대는 꿈도 꾸지 못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도연과 정경호가 나오는 일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수학 강사로 정경호가 나오는데 실제 모델은 메가스터디의 수학 일타 강사인 현우진입니다. 드라마에서 정경호는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는데 의대반을 오프라인으로 따로 만듭니다. 온라인만으로 부족한가요? 그렇습니다. 오프라인 반은 킬러 문제를 풀기 위한 고액의 과외반입니다. 수능에서 대학 교수도 못 푸는 킬러 문제를 내는 한 사교육은 고액 과외와 온라인 강의가 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수를 하면 한 해에 수천만 원 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킬러 문제가 사교육을 먹여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게 사교육 이권 카르텔인가? 평가원에서 극악의 난이도인 킬러 문제를 내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수천만 원의 사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의대를 비롯한 명문대에 진학하는 구조입니다. 즉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를 내고 그에 맞춰 고액의 사교육 시장이 열리는 것이 킬러 문제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돈이 없는 아이들은 사교육을 받을 수 없어 아예 이 킬러 문제에 접근조차 하지 못합니다. 결국 가장 공정하다는 느끼는 수능이 사실은 돈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별지어 앞으로 계급의 고착화가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킬러 문제는 수능 보는 학생과 돈을 대느라 허리가 휘는 학부모만 죽이는 문제입니다. 현우진, 이다지 등 1년에 수백억 원을 버는 일타 강사들이 SNS에 킬러 문제로 정부 반박글을 올렸다가 요즘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불쌍하면 EBS에서 무료로 강의를 하면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킬러 문제는 어떤 것일까요? 전공 교수가 풀어봤는데 이 문제를 풀었네 못 풀었네가 핵심이 아닙니다. 수험생이 풀어서 정답률이 25% 이하로 나오면 킬러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지선다형에서 25%가 정답이라는 얘기는 모든 학생이 찍었을 수준으로 나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오지선다형에서는 아무리 어려워도 최소 3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2018년도 수학 가형의 정답률 2%는 킬러 문제에서도 극악의 킬러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킬러 문제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대책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수능에서 킬러 문제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오지선다형 문제의 정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평가원 원장마저 잘린 상황에서 이번 수능에서 킬러 문제를 다시 낸다는 것은 평가원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능은 정말 킬러 문제를 없앨 것입니다. 그렇다면 킬러 문제를 어떻게 없앨까요? 수학의 단답형은 킬러 문제를 낼 수 없습니다. 아마도 쉽게 나올 것입니다. 정답률이 25% 이상 나와야 하니 말이죠. 따라서 극악의 킬러 문제는 없어지고 주로 준 킬러 문제를 내는 식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야 정답률이 25%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이번에 시험을 보는 수험생은 수능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문제는 기출문제로 풀되 정답률이 30% 이하인 문제는 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킬러 문제는 안 나올 것이니 말이죠. 수능을 보는 수험생이라면 정답률 30% 이상의 기출문제를 남은 기간 동안 반복해서 풀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킬러 문제가 아니라 숫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확실하고 불명확합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이 세상을 보려면 모든 것을 숫자로 바꾸어 보면 됩니다. 그러면 명확해집니다. 킬러 문제의 정의를 정답률 25%를 하면 그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르는 주식에 투자하면 됩니다. 여기서 오르는 주식이란 주가라는 숫자가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문제가 있는 주식은 기업의 주가는 떨어지는 기업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기업이죠. 시장 참가자들은 문제가 있는 주식을 내다 팝니다. 따라서 떨어지는 주식은 안 좋은 주식입니다. 급락한다는 것은 내다 팔고 심지어 공매도까지 친다는 얘기입니다. 나쁜 것을 아는데 어떻게 안 팔죠? 당연히 팔고 공매도까지 치면 주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능에서 킬러 문제처럼 주식을 숫자로 얘기하면 깔끔합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주가라는 숫자로 투자하지 않고 펀더멘탈, 미래가치, 장부가치 등으로 평가하면 곤란합니다. 이런 행위는 시장을 나보다 바보로 보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나보다 훨씬 현명합니다. PER, PBR, ROE, EBITA 등의 숫자로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펀더멘탈, 미래가치, 장부가치 등을 숫자로 써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즉 주식시장에서 떠도는 모든 숫자는 주가를 빼고 모두 가짜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펀더멘탈, 미래가치, PER, PBR, ROE 등을 볼까요? 그것은 얄팍한 지식과 분석으로 시장을 이겨보겠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한두 해 이길 수는 있겠지만 평생을 투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시장을 이길 수가 없죠. 따라서 개인이 시장 수익률 정도를 거두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나스닥 100과 같은 지수가 바로 시장 수익률입니다. 그러나 시장을 이기는 시장이 있죠. 그것이 바로 세계 1등입니다. 작년에도 애플은 나스닥을 수익률에서 이겼고 올해도 이기고 있는 중입니다. 결론입니다. 혼란한 세상 숫자로 바꿔 세상을 보면 단순해집니다. 수능을 보는 수험생이라면 정답률 30% 이상의 기출문제를 남은 기간 동안 반복해서 풀면 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한다면 세계 1등에 투자하며 주가의 등락에 따라 매뉴얼대로 사고 팔면 절대적으로 부자가 됩니다.